수능을 앞두고 해담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강민재는 무난했지만 형 강민석 경기권 전설의 수석의 그림자를 넘지 못했다. 엄마는 벽에 시간표를 도배했고 아빠는 식탁에서 한마디만 한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라. 12. 이에 떠도는 소문은 분필지도. 시동 끝 설비실에 낡은 칠판 2년 전 화재 당시 하나라가 갇혀 죽었던 그 방. 이후 그 칠판은 미로 같은 분필선이 남았다. 소문은 이렇게 말한다. 033 약지피로 가로 세로 대가 세 선을 긋고 노트를 분필 받침에 올리면 칠판이 분필 먼지를 토해 출제 맥락 지도를 그려준다. 답이 아니라 길을. 단 손자국을 마지막 과목 전까지 절대 지우지 말 것. 지우면 값을 치른다. 그날 밤 민재는 결국 시동으로 갔다. 033 작게 베인 약지에서 피 한 방울. 삼중 분필선을 그리는 순간 분필 받침의 가루가 숨쉬듯 떠올랐다. 스스로 그어지는 선, 화살표, 박스. 분필로 된 하얀 손이 민재의 손등을 눌렀고 노트의 현대문학의 냉소적 화자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칠판 속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샌다. 승리를 빌지 마. 살아남기만 해. 다음 날 국어 지문은 신뢰하기 어려운 화자로 박았다. 민재는 쓰고 또 썼다. 유서연은 민재의 반창고 붙인 약지를 힐끗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민재는 꿈에서 하나라를 봤다. 젖은 머리카락, 눈구멍에서 피가 천천히 떨어진다. 그녀는 부탁하듯 되뇌었다. 승리 말고 생존. 수학 전날 밤 다시 033. 분필은 부등식 극과 역함수의 함정을 가리키는 망상도를 그렸다. 칠판 속에서 분필 두드리는 박자가 심장과 맞물렸다. 아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분필 하나가 딱 하고 부러졌다. 시험은 레일 위를 달리듯 풀렸다. 그날 복도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엔 긴 머리카락과 하얀 분필가루가 붙어 있었다. 목에는 붉은 실 같은 줄 하나 이상. 징후가 따라왔다. 학생증 사진에 통공이 번지듯 지워짐. 노트 여백에 내가 쓰지 않은 글씨 지우지 마. 유서연은 시동 앞을 지날 때마다 젖은 분필 냄새를 맡았다 했다. 국어 전날 칠판은 지도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엔 분필가루를 뿜으며 문장을 뱉었다. 장문 비평, 냉소적 톤, 어순전도, 키워드, 도덕적 사각지대. 가루가 민재의 가슴에 달라붙어 삼중인 자국을 남겼다. 살아남아 지우지만 다음날 문제는 정확히 그 방향. 시험 뒤 복도는 병실처럼 새하얗고 구석에 하나라의 형상이 웅크려 있었다. 유서연이 민재의 셔츠에서 하얀 세 줄을 발견하고 낮게 물었다. 이거 뭐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묻지만 밤에 꿈에서 설비실의 도어락은 033만 깜빡였다. 안쪽 칠판은 화상처럼 부풀었다. 하나라는 다시 빌었다. 마지막 과목 끝날 때까지 제발 지우지 마. 소문은 번개처럼 번졌다. 12호 김도현이 단톡에 올렸다. 오늘 C동 라이브 간다. 민재는 안 된다고 했다. 돌아온 건 웃는 이모지. 분필 판때기가 뭐가 무섭냐? 그날 밤 020 0313 동안 학교의 정전. 전기가 돌아오자 김도현이 사라졌다. CCTV에는 단 한 프레임. 반쯤 열린 설비실 문, 흐르는 분필 연기, 그리고 칠판 위반쯤 지워진 손자국. 아침 마포경찰이 학교에 왔다. 담임 최준호 선생님은 민재에게 물었다.
시동에서 뭐 보았니? 선생의 시선이 민재의 약지 반창고와 셔츠의 흰 세 줄에 멈췄다. 2년 전 아라는 그 방에서 죽었다. 그때 전기 점검은 내가 맡았어. 문이 걸렸다. 내가 늦었지. 선생의 손이 떨렸다. 어른의 실수를 아이가 갚으면 안 된다. 그때 유서연이 사진을 보냈다. 누가 찍었는지 모를 설비실 칠판 민재의 삼중 분필선 옆에 또 다른 작은 손이 가로로 쓸어버린 자국. 그리고 새로 떠오른 문장. 일찍 지우면 일찍 갚는다. 저녁 비가 그치고 바람이 바짝 마른 시간. 민재는 다시 그 방으로 갔다. 원래는 덧칠해서 자국을 지키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문은 잠긴 게 아니라 칠판이 붙잡고 있었다. 칠판은 얇게 숨을 쉬 강민재가 들어서는 순간 복도 불빛이 꺼졌다. 휴대폰 조명만이 오래된 칠판 위로 번쩍였다. 칠판은 숨을 쉬었다. 표면이 부풀고 흰 가루가 살점처럼 떨어져. 민재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칠판에 옮기는 사람 피부 같았다. 손바닥을 자신의 손자국 위에 얹자 분필가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들려온 여자 목소리. 마지막 시험만 끝나면 우리 잘 수 있어. 그녀는 하나라였다. 하지만 왜 우리라고 했을까? 칠판 밑에서 세 글자가 스스로 쓰였다.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아라. 아니면 내가 대신 산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서연의 메시지. 꿈에서 너 봤어. 거울 속엔 2명이야. 문 옆 유리장에 비친 건 두 사람 민재와 타버린 교복의 하나라. 그녀는 민재의 어깨 위에 하얀 손을 올렸다. 칠판이 더 크게 숨을 쉬었다. 균열 사이로 붉은 액체가 새어나왔. 민재가 비명을 지르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장. 네가 나를 지우면 나는 너를 다시 쓴다. 영어 시험날. 학교는 여전히 김도연 실종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시험을 마친 뒤 서연이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 밤 같이 가자. 내가 그걸 보면 믿을게. 아니면 네 손자국 직접 지원. 민재는 아무 말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옅었다. 밤 0:25. 두 사람은 시동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분필가루가 바람도 없이 날렸다. 불을 켰지만 켜지지 않았다. 손전등이 비춘 칠판에는 민재의 손자국 옆에 더 작은 손자국이 생겨있어. 이건 누구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분필가루가 비처럼 떨어지며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 속에 여자 하나라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 의식을 했을 때 승리를 빌었어. 너는 나를 따라했지. 그러면 운명은 이어진다. 서연이 울먹였다. 민재, 나가자. 하지만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분필가루가 그의 가슴을 덮으며 사람의 윤곽을 베꼈다. 0点 33분. 칠판이 진동했다. 하얀 글자들이 폭발하듯 달아올라 피부에 닿자 하얀 흉터로 변했다. 너 덕분에 나는 깨어났다. 하지만 내가 살면 너는 누가 대신 살아줄까?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대신할 사람은 나야.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분필이 부러졌다. 하얀 가루가 민재를 감싸며 칠판 속으로 끌어당겼다. 남은 건 붉은 손자국 하나. 서연이 달려와 문을 열자 빛이 들어오고 분필가루는 흩어졌다. 민재는 사라졌다. 칠판엔 세 줄의 새로운 손자국이 얹혀있었다. 다음날 학교 공지. 강민재 전 과목 만점. 추선. 최준호 선생은 창밖을 보았다. 햇살에 분필가루가 흩날렸다.
칠판 위엔 한 줄의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한 명 더 살아남았네. 이제 쉬어야지. 월요일 아침, 해담고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평온했다. 교문은 열려있고 확성기에서는 모닝 클래스 멜로디가 흘렀다. 학생들은 기계처럼 걸어 들어왔다. 단 한 가지 강민재의 자리엔 여전히 책이 펴져 있고 칠판엔 매일 새 글씨가 생겼다. 첫날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제, 풍자적 어조 분석. 다음 날엔 노트 제출. 제3번, 도덕과 거울. 최준호 선생님은 장난이라며 지웠다. 하지만 점심 무렵 글씨가 다시 생겼다. 이번엔 민재의 글씨체였다. 이 길게 휘어지는 그 버릇 그대로 지우개를 들이대는 순간 칠판 밑에 민재 책상 아래에서 잿빛 손자국 5개가 천천히 드러났다. 그 손가락들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밤에 최 선생은 전등을 확인하러 교실로 돌아왔다. 문을 여니 희미한 빗속 칠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무 오래 쓰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일까? 사흘 뒤 전교생이 4층 시청각실로 불려 모였다. 방송이 건조하게 울렸다. 보충시험, 과목, 국어, 출제자, 강민재 모두 웃었다.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민재의 학생증은 아직 시스템에 살아있어. 아이디가 인식되자 초록불이 켜졌다. 문이 자동으로 잠겼다. 스크린이 켜지고 첫 문장이 떴다. 시험 전 분필에 피로 이름을 써라. 숨이 막혀 공기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느낌. 칠판이 끼익 하며 안쪽에서 밀려왔다. 한 남학생이 웃으며 문으로 갔다. 그만해. 장난치지 말. 말이 끊겼다. 그의 손등 위에 차가운 분필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는 떨며 비명을 질렀다. 누가 밑에서 내 손 잡고 있어. 바닥은 젖은 분필 가루로 미끄러웠다. 보이지 않는 손자국만이 칠판 쪽으로 끌려갔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문제의 생존의 의미를 설명하라. 보충시험 이후 학교는 2반을 전기 보수로 휴업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매일 밤 불이 켜지고 낭독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생존이란 계속 쓰여지는 것이다. 경찰은 분필 먼지가 낀 노트 한 권만 발견했다. 모든 페이지 끝엔 붉은 글씨. 채점자 하나라. 최준호 선생은 운동장에서 그 노트를 불태웠다. 불꽃이 벽을 스칠 때 그림자가 둘이었다. 하나는 선생, 다른 하나는 긴 머리의 여학생. 불이 꺼지고 교실 창에서 분필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그 안에서 천천히 글씨가 새겨졌다. 다음 수업은 살아있는 자의 시간이 아니다. 해담고의 밤은 숨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 유서연은 꿈속에서 강민재가 손톱으로 칠판에 글을 쓰는 장면을 보고 다시 학교로 갔다. 교실 문을 여니 시계가 0시 33분에서 떨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동하며 멈춰 있었다. 칠판엔 분필가루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그 중앙엔 젖은 손자국 하나. 그 아래 새로운 문장. 이 학교엔 아침이 없다. 교실 뒤쪽에서 사각 소리가 났다. 서연이 손전등을 비추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의 책상 위 연필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0시 33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모두의 시계가 0313을 가리켰다. 시간이 멈췄다. 창밖나무 그림자가 칠판까지 뻗어와 손처럼 교실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해담권은
안전점검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남아있던 사람은 단 한 명 최준호 선생. 그는 교무실에서 CCTV를 열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소리만은 선명했다. 계속 읽어. 서연아. 0시 33분을 멈추게 하지만 곧이어 분필 긁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너무 낮아 속삭임처럼 목덜미를 스쳤다. 들을 때마다 귀 안쪽이 따끔거렸고 피가 배어나왔다. 정지 화면엔 서연이 칠판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 뒤엔 그녀와 똑같은 움직임의 그림자.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단 3문장을 남겼다. 죽은 건 한 명이 아니에요. 반 전체가 채점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분필러요. 3주 후 해담고는 재개했다. 새로운 국어교사가 12반에 배정됐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종이 냄새처럼 마르고 분필 냄새가 목을 조였다. 칠판엔 이미 글씨가 써 있었다. 첫 교시 거울문학 담당 교사 유서연. 교사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장난쳤나 보네. 하지만 칠판 모서리엔 자신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다. 회색재와 섞인 분필로 벽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0点32分 0点33分 0点32分 0点33分 복도 끝에서 최준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다음 수업 이미 시작됐어.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오직 분필가루만 손모양으로 날리고 있었다. 새벽 6시 해담고의 스피커가 울렸다. 보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교시는 0시 33분에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멈췄다. 휴대폰 시계는 6시를 가리키는데 종소리는 한밤의 종소리였다. 12. 이 담임교사는 복도에서 교실을 바라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여니 모든 자리에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동시에 움직였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심장박동 같았다. 칠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제. 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다시 써라. 오후 새 국어교사가 보건실 앞에서 기절한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깨어나서 단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안에서 나 자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실을 열자 내부는 텅 비어 있어. 하지만 칠판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거울 속엔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학생이 앉아 글을 쓰며 웃고 있었다. 최준호 선생이 손을 뻗었다. 거울 안에서 또 하나의 손이 튀어나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부드럽고 사람 같았다. 그 순간 속삭임이 들렸다. 선생님, 너무 늦었어요. 반 전체가 출석 중이에요. 칠판은 번쩍이며 반 전체를 비췄. 그 안엔 하나라, 강민재, 유서연이 앉아 있었다. 모두 동시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해담고가 폐쇄된 날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 남은 건 오래된 방송기에 녹음한 조각. 여성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다음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목 거울문학 담당 유서연. 오늘의 주제 생존이란 무엇인가. 이후엔 분필 긁는 소리 그리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읊었다. 생존이란 계속해서 다시 써지는 것. 마지막에 최준호의 외침. 그만. 수업이 아니야. 그만. 음성은 끊겼다. 하지만 몇 초 뒤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선생님, 수업은 끝나지 않아요. 이 학교는 아직 채점 중이거든요. 그날 이후 매년 졸업시험 날 0시 33분 해담고의 오래된 스피커가 스스로 켜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뱉는다. 그리고 12. 2반 칠판은 긴 글씨가
천천히 새겨진다.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담고의 오래된 방송실은 복도 끝 폐쇄된 과학실 옆에 붙어 있었다. 방음제는 오래전에 떨어져 나가 스펀지 조각이 구멍난 바둑판처럼 남아있었고, 믹서의 페이더는 몇 개가 부러진 채로 은색 금속이 드러나 있었다. 유서연은 열쇠를 들고 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밀려나오는 냄새는 분필가루와 철록,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의 곰팡이 냄새였다. 테이블 위에는 교내 방송 대본, 졸업 대비라고 적힌 낡은 파일이 놓여 있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종이 사이에서 미세한 흰 가루가 흩날렸고, 그 가루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내려앉았다. 손등은 차갑게 식었다. 헤드폰을 귀에 씌웠을 때 아무것도 재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각, 사각 하는 소리가 흘러들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볼륨을 줄였다. 볼륨 노브의 숫자는 0313에서 멈췄다. 돌릴 수 없었다. 붉은 ONAIR 등이 켜졌다.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유서연은 마이크로 다가갔다. 마이크 그릴망 안쪽이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숨이 느껴졌다. 따뜻하지 않았다. 바다 밑에 냉기 같은 숨. 테스트 하나, 둘. 그녀가 속삭였다. 스피커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강민재. 유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방송실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복도가 보였다. 비어 있어야 하는 복도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머리칼이 길었다. 어깨는 젖은 것처럼 어둡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끄려 손을 뻗었지만 페이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대신 대본 파일의 페이지가 스스로 넘어갔다. 페이지 구석에 적힌 빨간 글씨는 분명 누군가의 채점처럼 보였다. 지연, 감점. 누가 여기 있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종은 학교의 시간이 아니라 밤의 종이었다. 0시 33분. 시침은 낮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종은 밤을 불러왔다. 다음 날 교무실에는 새로운 전자출석부가 배달됐다. 행정실 직원은 업데이트를 하며 웃었다. 도교육청이 새 프로그램을 보냈대요. 화면에는 반별 명단이 깔끔하게 떴다. 12. 이를 클릭하자 이름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강민재, 출석. 하나라, 출석. 유서연, 출석.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라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커서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시계가 0313으로 깜빡거렸다. 직원이 이상하네 하고 중얼거리는 순간 스피커에서 낭독 소리가 흘렀다. 다음 문제. 살아남음과 출석의 차이를 서술하라. 교무실의 칠판에 누가 언제